오늘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에 위치한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신임 국무위원 및 국세청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중요한 지시를 내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국방부 장관 안규백에게 내린 지시였는데, 이는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군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군 간부들이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 보여준 헌신과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에 대한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는, 이번 발표는 우리 사회가 군 인사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된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의 여러 사건들은 군 인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단순히 군대 내부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 내부에서의 적절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매우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국방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군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군의 사기나, 이 대통령은 최근 간부들이 불법적이고 부당한 지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점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태도가 군의 전반적인 운영과 규율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간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 특진 제도를 활성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진 제도란 특정한 기여나 성과를 인정받아 군에서 특별히 진급하거나 보상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의 활용을 통해 군 간부들은 보다 책임감 있게 행동하. 이번 지시는 군 내부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부정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관행들은 군의 운영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고, 이는 결국 군의 신뢰성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군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군인들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향후 사건 발생 시 군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대응하는 모습은 국민과 군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대통령은 새로 임명된 장관들에게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시를 내리며 각 부처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세청장에게는 전 정부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조세 체계를 정상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넘어서 경제 전반에 걸친 회복과 성장의 기초를 다지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 전 정부의 정책 중 일부는 세금의 불공정한 부과나 이로 인해 발생한 납세자들의 불만을 초래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최근에 임명된 여러 신임 장관들에게는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누리는 책임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들이 이끌어 나갈 정책과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들의 직무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그들이 이끌어갈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어 군 분야에선 안보와 방위 체계의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며, 이는 국가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신임 장관들은 이러한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군사 분야와 경제 분야 모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시를 내리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각 장관들은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맡고 있는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군 분야에서는 국방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계획 수립과 더불어 첨단기, 결국 군의 신뢰 회복과 경제 정상화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 신뢰나 경제적 안정성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군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국가의 안전과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사회의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군의 신뢰가 낮아지면 젊은 세대가 군 복무를 기피하거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약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외부,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란 어떤 사건이었는지 깊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위기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군의 역할,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한 심도 있는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당시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온 갈등과 불만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사건을 더욱 진지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3 비상계엄 사태는 특정한 정치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군이 개입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비상계엄 상황에서 군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했는지는 앞으로의 군 인사와 운영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군의 내부 운영 방침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안보와 사회의 안정성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군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이는 국민들로부터 군에 대한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반면, 군이 정치적 압박에 휘둘리거나 중립성을 잃고 특정 세력에 편향된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군의 또한 이 대통령이 강조한 특진 제도는 군 내부의 선발 기준과 인사 원칙을 재검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군의 각 계층에서 어떤 기준으로 인사와 선발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지며, 이는 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임무를 수행한 군인이나 특별한 공적을 세운 장병들이 보다 공정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군인들은 자신의 노력과 성취가 제대로 평가받는다는 믿음을 갖게 되어, 이는 자연스럽게 군의 특진 제도의 활성화는 군 간부들이 자신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더욱 깊은 책임감을 느끼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각종 지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군 조직 내에서 각 간부들은 자신이 맡고 있는 직무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동과 결정이 군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작전이나 훈련에 대한 지시가 내려졌을 때 간부들은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의 배경과 목적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 경제 분야에서도 이제는 비슷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와 경제는 지난 몇 년간 겪어온 여러 위기와 도전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전임 정부가 저지른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이나 결정들을 바로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성과 수정의 과정은 단순히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그는 신임 국세청장에게 조세를 정상화하는 중대한 과제를 부여했습니다. 조세 정상화란 재정 건전성과 공평한 조세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선 과거의 잘못된 결정이나 정책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수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불리한 세금 정책이 존재했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정책을 수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를 다시 쌓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 이런 맥락에서 국방부와 국세청의 인사는 단순한 인적 교체를 넘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 적합성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방부의 인사는 국가의 안전과 직결되며 새로운 인사는 군의 전투력과 방어 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종 군사 전략이나 방위 산업의 발전 방향이 새롭게 설정될 수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청의 인사는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북한의 담화문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남북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이러한 발언을 통해 남북 간의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현재의 한반도 정세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전략 역시 면밀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담화문에서 제기된 여러 사안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남북한 간의 신뢰 회복이 평화 정착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과거의 긴장 관계와 적대적 정책이 남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남북한 간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평화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심지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군사적 충돌이나 외교적 갈등은 양측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이러한 상처들은 쉽게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신뢰를 이 대통령이 제시한 국가 정책은 군 부문과 경제 부문 그리고 남북한 관계에서의 신뢰 회복을 통해 대한민국의 통합적 발전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군 부문에서는 국방력을 강화하고 군 현대화에 투자하여 우리의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려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첨단 무기 체계 도입이나 사이버 보안 강화를 통해 국가 방어 능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 부문에선 지속 가능한 발전과 혁신을 목표로 한 다양한 각 분야의 장관들은 베타 테스트라는 중요한 과정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정하고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실제로 그 정책이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알아보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과 피드백은 정책의 초안을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러한 과정은 그들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줄 뿐만 아니라 정책이 실질적. 이 대통령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맡겼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이들이 잘 성장해야만 전체 경제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이란 중소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이들이 상호 협력하며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들이 서로 협력하여 실패한 창업자와 인재에게 두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은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창업이라는 과정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동반하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많은 창업자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많은 경우 처음 시도에서 실패를 경험한 창업자들은 그 실패를 통해 귀중한 교훈을 얻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비즈니스 모델이나 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창업자가 처음에는 기술 스타트업을 설립했지만 시장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순히 방관자가 아니라 경제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활력 넘치는 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정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히 숫자나 통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가정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는 전반적으로 정부의 행정 체계와 군의 아젠다를 개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국가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개편은 정부가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며 그 결과로 국민들과의 신뢰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행정체계의 개편을 통해 관료주의를 줄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군의 아젠다 개편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앞으로의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반응과 피드백에 크게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책이 시행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을 때 그 정책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어떤 점에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지가 정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은 각 분야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은 단순히 그 분야의 발전을 넘어서 국민의 안전과 경제적 안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기술 도입이나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 변화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며 이러한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분야의 변화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변화가 필요한 이유와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결국 이번 발표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로 인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이 변화를 이끌어가야 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기술,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일부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발표에서 다루어지는 주제가 교육제도 개편이라면 이는 학생들뿐 이 대통령의 지시는 단순한 지시가 아닙니다. 사실 이는 단순히 몇 가지 정책을 실행하라는 지시사항이 아니라 우리 국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시는 단순히 정부의 행정적 결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중시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발전해 나가야 할지를 제시하는 중요한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 그리고 국제적 경쟁 환경 속에서 이러한 지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책 변화에 대해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중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정부와 활발하게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모여야만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듣는 과정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국민들이 참여하는 이러한 소통의 과정은 단순히 의견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 이번 발표를 통해 우리는 정부의 의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 발표는 단순히 정보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과 비전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의지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면 최근의 여러 정책 변화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응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정책의 성공은 국민의 참여와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즉, 국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정책이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단순히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견이 중요하다는 차원을 넘어서 여러분의 참여가 정책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